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볼트입니다. 자, 볼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이외로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볼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볼트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볼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볼트는요, 볼트 너트와 볼트 머리 아래에 너트와 너트 아래에 와시 한 장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명칭을 잘 보세요. 머리 있고 몸체가 같이 있는 걸 여러분 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볼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끼우는 여러분 나사 있죠? 이게 여러분 너트예요. 그 다음에 반지처럼 생긴 이 링을 와셔 또는 와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요게 여러분 지금 너트죠. 그 다음에 몸체하고 연결된 나사산이 있는 게 이게 바로 볼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끼우는 거 있죠? 이게 끼우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 와샤예요. 자, 와샤를 쓰는 목적은요, 이 볼트가 풀리거든요. 자, 그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와샤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볼트란 이 방법도 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 고장력 볼트예요. 자, 간혹 가다가 이 고장력 볼트에 장자를 빼서 고력 볼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장력이란 말 뜻은 뭐냐? 장력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장력이 높냐면 인장력이 높다는 얘기예요. 높다,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고장력이란 말뜻 자체. 그러면 인장력은 잡아당겨도 여러분 이게 잘 일반 볼트에 비해서 잘 안 끊어져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잠깐 먼저 여기 볼까요? 이 볼트에 있는 나사산이 있는데, 이 나사산을 있는데, 자, 이걸 갖다가 제가 너트로 조일 겁니다. 여러분, 볼트를 체결할 때는 여러분 너트를 조이게끔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세게 이걸 볼트를 돌려버리면 이 나사선이 뭉개져요. 이 나사선이 뭉개진다고. 그래서 일반 볼트는 세게 못 조여요. 그런데 이 고장력 볼트는요, 일반 볼트에 비해서 인장력이 큽니다. 인장력이 크다 보니까, 자, 이걸 일반 볼트에 비해서 더 세게 조여도 절대 나사산이 뭉개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절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 볼트보다는 훨씬 더 높은 접합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곳은 반드시 이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고장력 볼트라고 해서 여러분 다 검은색은 아닙니다. 검은색 이렇게 하얀색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로 사용하는 거죠. 여기도 있고 요거 있고. 그래서 자, 요즘은 다 기계화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렌치 또는 토크 렌치로 이렇게 조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고장력 볼트인데요. 자, 이렇게 고장력 볼트는 다른 볼트에 비해서 인장력이 커서 훨씬 더 좋은 접합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마찰 접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찰 접합은 뭔 뜻이냐면 여러분, 마찰이 영문을 뭐냐면 프릭션이라고 써요. 프릭션이라고 읽어요. 자, 근데요, 주로 고장력 볼트는 이 마찰력에 의한 접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력 볼트라고 써 있죠. 고장력 볼트입니다. 자, 이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는요, 자, 이 너트를 조이는데, 자, 너트를 조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셔, 여기 와셔, 이렇게, 자, 볼트 쪽에 하나, 너트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죠. 자, 그러면 조이면 일반 볼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장력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있냐면 더 많이 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이면요, 요렇게, 자, 요렇게 눌러주는 그 힘이 일반 볼트보다는 훨씬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마찰력이 생기는 거죠. 이 마찰력이 요 판과 요 판이 왔다 갔다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훨씬 더 좋은 접합 능력을 갖고 있죠. 자, 나중에 여러분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는 무슨 접합이냐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마찰 접합이라고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으로 인한 응력을 전달하는 접합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셨죠? 응력은 버티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력이 커. 그래서 안 풀릴 거야.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다음 얘기 좀 한번 볼까요? 자, 용접이죠. 자, 용접을 여러분 흔히 영문으로 웰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강제와 강제 고일로 녹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해서는 아크 용접인데요. 자, 아크 용접은 여기에 여러분 전류, 그 다음에 이 용접봉에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와 이 전류가 서로 열의 충독, 전류의 충격으로 인한 아크 용접인데요. 자, 전기 아크 용접은 여러분 이렇게 생기죠. 전을 연결해서 자, 클립에다가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 또 전류를 하나 해서 서로 전류에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아크랑 공기 또는 기체가 방전 현상으로 이용하여 종이랑 금속끼리 합치지는 용접 방법. 그래서 자, 여기서 열이 발생됐는데 그 열이 보통 2000에서 3000도 정도의 열이 발생해서 요 사이를 녹여서 붙여버리는 그런 방법이 용접입니다. 그런데요, 자, 용접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외에 굉장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어떤 거 보면요, 여러분 이 용접법을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자, 시험 그러니까 철골 쪽에서 여러분 접합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요 용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 강제 철은요, 철은 압축력보다는 압축력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인장력이 강합니다. 자, 인장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잡아당겼을 때 잘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라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죠. 안 늘어납니다. 아시죠? 자, 이래서 주로 인장력이 강해서 주로 어떤 부재 형태로 많이 쓰냐면 수평부재로 많이 써요. 수평부재. 대표적인 게 여러분 요 보 형태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더라는 표현인데 이게 큰 보라는 뜻이고 빔, 작은 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빔이 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런 형광을 가지고 아니면 철판을 용접해서 여기 용접하고 용접해서 이렇게 볼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H형광이다, I형광이다, 아니면 이렇게 철판을 용접해서 만든 보든지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을 꼭 알고 가야 되는데 요 판이 있습니다. 자, 요 판의 이름이 여러분 뭐냐면 플랜지예요. 요 판이죠. 그러면 요 판 이름은 뭐예요? 요 판. 전부 다 얘도 여러분 플랜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요 플랜지와 플랜지를 서로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요 철판은 여러분 외부라고 있습니다. 아셨죠? 외부. 자, 그 다음에 자, 요 외부에다 여러분 그 외부에 있으면 외부에 직각으로 끼워준 요 판이 있습니다. 요 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 판을 여러분 뭐라고 읽냐면 스티프너라고 읽어요. 스티프너라고 합니다. 자, 스티프너가 사용되는 목적은요, 여기에서 위에서 힘을 받으면요, 얘가 이렇게 자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좌굴. 그 좌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스티프너죠. 자, 그 다음에 요 플랜지 위에 여러분 철판을 더 위에다 까는 요 철판이 있습니다. 이 철판이 커버 플레이트예요. 하는 역할은 플랜지가 처질까봐 그 처짐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커버 플레이트입니다. 자, 플랜지 플레이트를 보강하는 부재. 자, 플랜지 플레이트. 자는 휨, 처짐, 인장에 정하는 부재가 되는 겁니다. 이 부재 자체가 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플레이트입니다. 전단력에 정합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씩 소개를 다 할 겁니다. 아셨죠? 기본 강의 시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명칭들을 또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것도 나중에 공부를 꼭 해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철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접합의 방법, 볼트, 고장력 볼트, 용접. 그 중에서도 용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요로 보의 종류들이 나와요. 사실 이 명칭을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의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이번 시간은 자, 보의 종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요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붕 및 방수공사입니다. 지붕. 자, 지붕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지붕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붕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 그 기울기를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물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기울기, 경사도, 구배라고 하는데, 자, 기울기는요, 어떤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물매는 지붕 구조에서 수평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수평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제가 두 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2분의 1짜리, 하나는 6분의 1짜리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2분의 1을 어떻게 그리고 6분의 1을 어떻게 그리는 것보다는 2분의 1하고 6분의 1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기울기가 크고 어떤 게 기울기가 작은지 그걸 빨리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 물매는요, 수평방향에 대한 높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2야.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을 그래요? 단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센티미터를 해도 되고요, 여기다 메타를 해도 되고, 아니면요, 자, 킬로미터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를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가장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이, 우리가 노트 같은데 그리게 펴는 게 여러분 센티미터. 자, 근데 꼭 센티미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여러분 칸이 있는데 이 칸을 여러분 여기 두 칸에다가 여기 한 칸 가면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자, 이 비율을 여러분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자, 요게 여러분 두 칸이면 여기 비율에 맞춰서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2분의 1은요 여기서 2만큼 가고 요 크기가 여러분 여기에 1만큼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 요 2분의 기울기는 여러분 여기 요만큼 여러분 2분의 1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분의 1은 자, 여기 6만큼 가는 거예요. 6만큼 맞죠? 여기에 맞춰서 1만큼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끝과 끝을 서로 이어줘요. 그러면 이게 6분의 1짜리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두 개를 비교할 겁니다. 자,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자, 2분의 1하고 6분의 1 있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기울기가 크냐면 2분의 1짜리. 이걸 우리가 물매가 크다라고 얘기하죠. 상대적인 겁니다. 6분의 1은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작은 거예요. 기울기가 자, 훨씬 더 작죠. 자, 그래서 자, 2분의 1은 물매가 6분의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자, 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급경사라고도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자, 6분의 1은요 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매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나중에는요, 자, 어떤 지붕은 기울기가 최소 얼마 이상, 어떤 기울기는 기울기가 최소 얼마 이상, 그 숫자를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자, 경사가 크다 작다가 어떤 뜻인지, 자, 2분의 1은 어떻게 그리고 6분의 1은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붕에 또 종류가 있죠. 자, 지붕의 종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요로 아파트 가도 여러분 요 평평한 지붕, 요거 평지붕이라고 하죠. 자, 지붕은 지붕인데 여러분 이 평상시보다는 좀 완만한 거죠. 자, 완만한 경사지붕. 자, 이거 급경사지붕. 자, 어떤 지붕이 여러분 좋다고 얘기는 못 합니다. 자, 아파트도 자, 이런 박공 형태의 지붕도 있고요, 이런 평지붕 형태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붕 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수입니다. 어떤 구조편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게 여러분 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비가 새면.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여러분 관리소장님으로 여러분 자격증을 따서 관리소장 취업했을 때 가장 머리 아프고 민원도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지붕에서 물이 새는 거죠. 근데서 또 공사를 또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공사비가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어가는 거죠. 전체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상당히 좀 골치 아프죠. 자, 그러면 방수는 물을 막는다는 개념이에요. 자, 아셨죠? 사실 다른 데로 흘려보내는 게 사실 방수인데요.